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젯밤에 건조기를 돌리고 잤는데 건조기 안에 있던 빨래가 이렇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건을 개일 줄 몰라요. 호타이식 수건처럼 수건이 모두 개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 안에 있던 식기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가져가야 할 텀블러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엔 우렁각시가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 집의 우렁각시는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이 강화도에서 일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퇴근을 하면서 30분 더 먼저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매일 하고 갑니다. 저희 남편이 원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2022년 저희 남편에겐 번아웃이 찾아왔어요. 강화도에서 신촌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그것과 함께 1년 동안 육아휴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제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저에게 선생님, 결혼은 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죠. 얘들아,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굳이 결혼 안 해도 돼. 혼자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선생님, 결혼해야 될까요? 하면 그럼 결혼은 반드시 해야지. 나의 부족함과 남편의 부족함을 서로 채울 수 있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올 1월부터 복직해서 다시 강화도에서 일산까지 출퇴근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 남편의 변화는 바로 저의 변화입니다. 그럼 이제 저를 설명할게요. 저는 강화도에서 윙스 독서논술 학원장을 하고 있고 의미치료 상담을 하고 있는 이교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잘하는 첫째 언니와 부모님이 간절히 원했던 막내 동생 사이에 태어난 둘째였어요. 저는 늘 사랑과 인정을 목말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을 독차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나요? 저는 치킨 엄청 좋아하는데요. 전 치킨이 오면 닭가슴살만 먹었습니다. 닭다리 하나는 언니 주고요. 닭다리 하나는 동생 줬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닭다리를 겁나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사실 최면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닭다리를 싫어한다. 나는 닭가슴살을 좋아한다. 이건 바로 늘 사랑받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를 항상 착한 딸, 착한 동생, 착한 누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치킨이 오면 닭다리는 제 것입니다. 치킨 오면 닭다리 2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제가 꼭 먹어요. 이제는 저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주기 시작한 거죠. 닭다리를 향한 저의 감정은 나 사실 닭다리 겁나 좋아해. 그리고 저의 욕구는 나는 닭다리가 정말 먹고 싶다였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욕구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인생은 달라졌죠. 빅터 프랭클은 이야기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다. 우린 그 공간 안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얻기도 하죠. 특히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다른 인격 장착하셨다가 확 돌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조금 찔리시는 분들 웃고 계시죠? 자, 오늘 아침에 바쁜 출근길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내 앞길을 막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지금 네가 내 앞길을 막았냐잉? 내가 네 앞날을 막아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막 보복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승사자와 하이파이브를 조금 더 빨리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자극에도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이 바쁜 아침 운전을 하고 갈 때 누군가 앞길을 끼어들었다면 아, 나도 바쁜데 저 사람도 바쁜가 보구나.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위험했어. 하지만 난 너한테 나의 감정을 쏟아붓진 않을 거야. 너가 오늘 이 잘못한 건 신께서 널 참교육 시켜주실 거야 라고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요, 똑같은 자극에도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폭발적인 분노는요, 단 15초 안에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폭발적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고모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자 고모를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 단 15초 안에 모든 일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 앞에 계신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람조차도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럴 때, 화가 날 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엄마를 불러볼까요? 누군가는 엄마를 부르면 더 화가 나실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호, 심, 맘을 불러봅시다. 호, 심호흡 3번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을게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그리고 1초부터 10초까지 세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착한 마음, 감사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외치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뇌는 우리가 말하는 걸 진실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진짜 화가 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났다면 이제 화가 가라앉았으니까 괜찮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화를 반드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똑똑하게 표현해야 되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입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럼 뱉어내야 하는데 누군가는 1년, 10년, 30년 동안 그 음식물을 뱉어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태도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상대방 얼굴에 뱉을 것이냐 아니면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잘 버릴 것이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우리 화나실 때 단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초콜릿 드시지 마시고 아이스크림 꺼내 드세요. 바로 행감파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저는 늘 착한 아이를 선택했었던 것처럼 결혼을 해서도 착한 부인을 선택했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착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주곤 했죠.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제가 쉬고 있으면 와서 여보, 당신 허벅지 좀 봐봐. 진짜 굵다.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저는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알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속에는요, 저에 대한 비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걸 알지만 하지 못하는 저를 비난했고요. 그리고 남편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화는 차곡차곡 쌓여서요, 저한테 가장 사랑하고 여린 제 자녀들에게 가끔씩 폭발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행간발을 꺼내 먹으면서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여보,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갑자기 내 허벅지가 굵다고 이야기하네? 그리고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 나 좀 속상해.
그리고 여보, 애 둘 낳고 이렇게 날씬한 사람 많지 않다? 다시 봐봐, 귀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바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허벅지 굵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 눈이 원래 큰데 더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자주 그랬잖아. 갑자기 왜 그래? 나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기분 나빴었는데 참았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부터요, 저희 남편이 단 한 번도 저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진작에 행간바 꺼내서 얘기할 걸 왜 그렇게 속에 눌러놓고 가끔씩 저희 자녀들에게 폭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간바를 열심히 할 때도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사실 며칠 전의 일이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똑똑하게 화내야지. 행간바! 열심히 꺼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남편 표정이요. 이번에 남편이 똥을 먹은 것 같아요. 남편 표정이 너무 좋지 않고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들린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요. 저희 남편이 한 건 되게 작게 얘기하고 제가 잘한 것만 이만큼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약을 꺼냈습니다. 미안한 사람에겐 인사, 약을 꺼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탓하지 말고 약을 주세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사과하실 때 야, 너가 그래서 그러지. 너가 그것만 안 했으면 괜찮았잖아. 여하튼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상대방이 화가 풀리지 않아요. 우리 그때 나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내가 잘한 것만 이만큼 얘기하고 당신이 한 건 요만큼밖에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다짐을 약속하세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잘한 것만 얘기하지 않을게. 당신이 한 일들도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여기에 저는 진심을 덧붙였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당신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여태까지 쌓은 신뢰가 무너져서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갈까봐 너무 두려웠어.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남편이 저를 꽉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올 1월부터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힘들고 불안한 사람과는요, 함께 수정공방에 가면 좋습니다. 그 남편 안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안에는 아주 맑고 예쁜 수정이 있거든요. 수정공방에 가서 그 수정을 함께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감정을 수용하세요. 지적하지 말고 들어주는 겁니다. 여보, 1년 동안 쉬었는데 당신이 정말 힘들겠다. 당신이 다시 업무에 적응하려면 정말 힘들 것 같아. 당신이 뭘 걱정하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감정을 정의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 잘 못할까 봐 불안한 거야? 맞아? 하고 감정이 맞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공감하는 겁니다. 여보, 나도 1년을 쉬었다면 당신처럼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방법을 찾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보 있잖아. 강화지점 꼴찌했었잖아. 그런데 나중에 1등 했지. 그거 누가 한 거야? 그거 나잖아. 맞아 여보. 여보 신천지점도 거의 꼴찌했었잖아. 근데 나중에 1등 했어. 그거 누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거 나잖아. 맞아 여보. 내가 봤을 땐 당신은 어느 지점에 가도 잘할 사람인 것 같아. 내 말이 맞아? 맞아. 나 잘 알고요. 남편의 불안이 싹 가라앉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힘들고 불안한 사람과 함께는 수정 공방에 함께 가기로 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마음아 넌 누구니? 박상미 교수님께서 지은 책인데요. 마음 근육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의미치료학회 더 공감센터에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11월 17일 제가 쓴 감사일기예요. 칭찬일기는요, 저를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고요. 감사일기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을 먼저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 11월 17일은 절대 못 잊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나에게 존경스럽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살면서 이런 말을 남편에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감동이고 감사하다. 여러분, 저도 남편이 꼴 보기 싫었을 때가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부부가 달라진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달라지고 저희 모든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폭발적인 분노가 올라올 땐 15초를 견디는 거죠. 호심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화가 날 땐 똑똑하게 화내는 방법,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읍시다. 바로 행간바입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할 땐 제대로 사과하는 거죠. 인사약을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불안한 사람에겐 함께 수정공방에 가서 그 맑은 수정을 함께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부부를 살리고 저희 가족을 살린 감정 습관의 이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